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것을 알려드림 시간입니다. 저는 임성원이고 저는 정성용입니다. 성용씨, 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소식은 분리수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성원 씨는 평소에 분리수거를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기본 중에 기본일 수 있지만 아파트 분리수거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꼼꼼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고 비닐을 분리하고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분리수거는 우리 주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2020년부터 또 하나의 분리수거 품목이 생겼죠. 바로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입니다. 맞습니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인데요.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순도가 높아서 가치가 높습니다. 축구선수 유니폼과 같은 섬유 소재로 활용할 수 있고 건축, 인테리어 소재 등 다양한 곳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국가 중 하나로 국민에게 교육하고 실행하는 데 성공적이지만 실제 재활용 과정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놓은 2017년 한국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폐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폐기 방식도 매립해서 재활용으로 전환한 모범 국가로 언급했는데요.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재사용하는 물질 회수율도 OECD 평균인 34%보다 높은 59%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분리수거 현장을 들여다보면 숫자와는 달리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전국의 많은 재활용 센터와 분리수거 현장에서 폐기물이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아 결국에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높은 재활용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수거된 폐기물의 양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재사용을 반영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에 남아있는 물이나 음식물, 종이에 기름이 묻어있는 경우 재활용이 어렵게 되어 결국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곤 합니다. 이렇게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기물들은 재활용센터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 분리수거가 된 건 줄 알고 버렸던 물건들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할 때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지 확인과 음식물을 담았던 용기의 경우 씻어서 버려주시면 원활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게 최고의 해결 방법이겠죠? 이전에 인천 지하철을 타면서 광고로 봤었던 것 같아요. 비행, 분석.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분리수거를 재미있게 표현한 광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최고의 해결 방법이라는 성용 씨의 말은 공감하지만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포장지도 쓰레기로 나오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면 쓰레기 용기가 생겨나게 되니까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야기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제로웨이스트는 1998년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발전을 중요시 생각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이 운동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쓰레기 배출량과 낭비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라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힐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카페에 방문할 때는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 없는 영수증은 받지 않는 등 일회용품을 멀리하는 것부터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있는데요. 세제나 샴푸, 화장품 등 알맹이만 구매할 수 있는 가게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운 오아시스 협동조합 이사장 최정희입니다. 맞아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제로 없다. 웨이스트 쓰레기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쓰레기 만들지 말자라고 말하면 좋은데 이거를 영어 합성어로 쓰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한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무해한 하루라는 단어가 꽂혔어요.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잠을 잘 때까지 쓰레기를 잘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쓰레기를 만들더라도 자원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해서 분리배출한다라는 거 생각하는 게 전 제로 웨이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제로 웨이스트가 우선 내가 밥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음식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아마 모르실걸요? 그 음식 쓰레기가 땅에 묻어서 침출이 되거나 얘를 태울 때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이 돼요. 그리고 나쁜 공기에 나쁜 유해한 물질도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런데 차린 걸 다 끝까지 먹는다. 잔반을 남기지 않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행동을 하신 거고요. 일단 운동이라는 건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잔반을 남기지 않고 음식 쓰레기를 적게 만들고 분리배출 잘해서 내가 버리는 일반 쓰레기가 나만 뭐 잘하면 되지 뭐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아주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후변화 위기라는 게 아주 빠르게 급속하게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운동은 다 함께 하면 꼭 지금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속고등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활동을 하다가 제로 웨이스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구들은 공원에 나와 있는 음료 그 컵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쓰레기통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거 안 놔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었는데 여러분 아마 알맹 상점이라고 고금수 선생님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청소년 젊은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음료수 마시고 여기 컵 놔둔다고 문제가 되겠어? 라고 음료수 컵이 막 쌓여있는 걸 보고 사람들하고 모아서 우리 지역의 홍대 거리를 다니면서 음료수 컵들을 한번 모아볼까? 라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음료 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이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버렸던 것들이 쌓이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던 거.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밖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회용 컵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도까지 가게 된 활동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건 쓰레기 문제는 대부분의 시스템 문제예요. 이 자원을 쓰고 또 쓰고 우리 아나바다 운동하는 것처럼 이 자원도 똑같은 결들끼리 모이면 다시 비슷한 물질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자원을 잘 배출하는 것. 물론 쓰레기를 안 만들어내는 운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소비일 때는 보다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생산된 거 그리고 노동자 특히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가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해내는 양도 적거든요. 1번은 시민들이 알아봐주고 구매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기업에서 조금 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 그래서 3번째 제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구밭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새는 아마 약속 이런 표시로 되어 있는 손자국이 나와 있는 수제 비누인데요. 그 비누를 발달 지체 장애인 분들과 일반 분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기관에서 매일 놔두는 게 그 제품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자리가 계속 있겠죠. 그리고 그 제품은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의무 구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금인 여러분, 제로 웨이스트 상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구매를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트에 가면 저탄소 그리고 녹색 구매 표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표시들을 알아봐 주는 것, 친환경, 이렇게 물방울 표시되어 있고 친환경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알아봐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매보다는 내가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너무 필요 이상의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광고를 해서 물건을 더 사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것, 그리고 너무 다 사용했다고 하면 이웃과 나누는 것,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계기로 우리 주변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연수구에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얼마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는 22개의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있고 그중 연수구에는 7개의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있습니다. 각각의 가게마다 판매하는 품목이 다르니까 우리 동네에 가까운 제로웨이스트 가게부터 탐방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 느낀 것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어요. 분리수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자원순환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명 페트병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자원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축구에 관심이 많아서 축구 유니폼을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방송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어디에 팀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분리수거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높은 재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에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재밌는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성용, 저는 임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